한은에서 10월, 11월 금리 동결이라고요. 이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동결 확정이 아니라 지금 파월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서 너무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들은 말을 굉장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적당히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게.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냐, 미국 같은 경우 뭘 보라고 그랬어요? 점도표. 이번에 미국의 긴축 고금리가 단기화된다는 건요, 파월이 말을 세게 해서가 아니라 점도표가 내년에 고금리가 지속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통위 위원들을 보면은 점도표를 찍어서 보내진 않지만 3.5에서 3.75, 근데 3.75 가능성을 모든 금통위 위원이 말하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동결 확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채 금리 폭등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번에 고용지표, 요 이야기 해야 돼요. 고용지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지. 지금 미국 9월 일자리 순증이 33만 6천 개입니다. 예상치의 2배. 예상치가 얼마요? 저희가 아까도 그 말씀했어요. 민간 부문 일자리 증가가 8만 9천 개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 못 믿겠다. 이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전망치가 16만 개인데 8만 9천 개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봐야 된다고 그랬죠. 왜? 실업수당 청구가 안 늘어났는데 고용이 왜 저렇게 안 될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계속 봐야 되겠다. 9시 반에 나오는데 봐야 되겠다. 계속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미 고용지표 둔화에 원달러가 13원 하락 마감했고, 미 국채 금리가 떨어졌고, 이 영향으로 한국 국채 금리가 떨어졌죠. 근데 웬걸? 일자리 순증이 16만 개의 2배인 33.6만 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폭등한 이유는 뭐예요? 고금리 장기화 플러스 11월 인상 가능성, 요거죠. 근데 여기서 11월 인상 가능성과 고금리 장기화를 동시에 깬 게 미국 경기 침체 왔다. 그런데 미국 경기 침체가 왔냐? 그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뭐였어요? 민간 업체에서 조사했더니 16만 개라고 그랬는데 8만 9천 개 늘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침체가 왔다. 그랬는데 33만 개가 늘었어요. 33.6만 개. 그러면 침체가 아니라 경기 호황이다. 경기가 호황되면은 금리를 더 올려도 될 여력이 생기죠. 플러스 여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근원 물가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 근원 물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서비스 물가. 서비스 물가가 뭐예요? 임금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물가가 서비스 물가인 거예요. 그런데 고용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임금 상승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고, 고용이 상승하면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은 지금 고용 지표가 나타내는 것이 11월 금리 동결될 수 있겠다라는 게 ADP 민간 지표였는데, 보니까 동결이 아니라 인상해가지고 빨리 잡아야 되겠다. 오히려 한 차례 더 인상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지표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악재가 있어요? 생길 수 있는 악재. 제가 지금 요거 지금 10월 6일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미국 국채가 폭등했는데 폭등을 진정시킨 게 민간 고용지표였는데 실제 고용지표를 보니까 훨씬 더 높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 어디서? 미국에서. 아니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10월에 금리 인상 안 하고 11월에 해요? 미국은 10월에 금리 인상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3, 6, 9, 12월에 못하듯이 미국도 못하는 월이 있는데 10월에 못하니까 11월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율 폭등 가능성. 환율도 미국 고용지표가 안 좋아서 환율이 떨어졌는데 환율이 폭등하게 돼요? 환율 폭등 가능성이 이끌어내는 게 뭐예요? 이거 심리 잘못되면 1,400원대도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물가 폭등. 왜? 환율 폭등이 곧 수입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수입 물가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뭐 10월까지는 그렇고 11월부터 안정된다 뭐 이딴 소리 지금 추경호 총리가 계속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게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물가가 잡혔던 거는요, 물가가 진짜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정책을 잘 쓰고 하느냐서 금리를 잘 올려서 그랬다기보다 유가가 떨어져서 유가 하락분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데, 작년 대비로 유가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 이맘때쯤이 유가가 80달러 후반에서 90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물가 폭등 불러올 상황이죠. 여기서 하는 총재가 계속 경고했던 게 있죠. 뭐가 늘어나면은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가계부채. 근데 9월까지도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왜? 50년 주담대 막차 수요랑 특례보금자리랑 막차 수요. 그러면은 요것들이 금리 인상 요인이에요? 금리 인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경제가 안 좋아. 근데 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 물가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데. 경제 안 좋고 자영업자들 안 좋아. 이걸로 인하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 왜냐면 요걸로 인하하면 망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냐? 집값 붕괴가 일어나고 있냐? 경착륙 때문이냐? 아니죠. 경착륙은커녕 막 지금 다시 올라간다고 부추기는 인간들 되게 많은데, 추석 전부터 조금씩 상승폭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하 요인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11월에 10월에 올리진 않겠지. 왜냐면은 미국이 11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11월에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11월에 안 올리게 된다, 환율이 튀는데 안 올린다 라고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이 11월에 금리 올리고 더 올릴지 안 올릴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 경제 나빠져서 미국이 금리 동결 발표를 한다. 이제부터 동결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더 올릴 일은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자금은 개박살이 나는 거다. 거기서 지금 외국인 자본이요, 2분기 때는 늘어났는데 3분기 때 빠졌어요. 근데 4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고, 여기서 9월 외환보유고가 42억 달러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에 환율 치는 거 외환으로 눌렀다는 소리예요. 또 개입하겠지요가 아니라 이미 개입하고 있어요. 42억 달러가 이미 감소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외국인 자본이 플러스 달러가 유출이 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다. 외국인 자본이 계속 지금 주식에서는 계속 빠지고 있는 형국이고, 어디서 들어오고 있느냐? 채권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왜 채권시장이 미국채도 있는데 왜 한국 국채로 들어오느냐? 미국은 금리 인상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질 텐데,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을 하니까 국채 가격이 이제 유의미하게 급격히 떨어질 일은 없다 생각하고 우리나라 채권을 산 거지. 안전자산을 사야 되는데, 이 와중에 미국 안 따라가고 금리 동결하는 나라 중에서 경제가 괜찮은 곳이 몇 군데 없으니까. 근데 3분기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채권 만기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수요가 채권 매입 수요보다 더 많이 늘었다. 외국인 기준으로. 즉 외국인들 채권 매입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도 빠지고 여기서도 빠져요. 그럼 외국인들이 돈을 빼갈 때 한국 원화가 되게 기축통화 같으니까 내가 한국 원화를 잘 간직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는데 왜 한국 원화로 간직을 해요? 한국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조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게 뭐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통 IMF 때도 95년에 동결한 다음에 97년에 우리나라에서 터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2006년에 미국에서 동결한 다음에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터졌어요. 그럼 그만큼 그때쯤 돼야지 빠져야 되는데 벌써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안 좋죠. 이번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미국에서 발표한 상황 보면은 1%대에서 2.1%까지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 좋다, 더 호황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발표했느냐?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9%가 나올 것입니다. 이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금 빠져나가고, 근데 외환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외환 대응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달러를 다시 사느냐? 아니죠. 외평기금 이번에 저기 달러 팔아가지고 만들어준 외평기금 어디다 쓴다고 하고 있어요. 세수 메우는데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달러 사가지고 다시 복구할 생각 안 하고 달러 떨어졌을 때. 경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늘에서 지금 계속 경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도 가계부채 경고고. 근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고 있는데. 답은 다 나왔죠. 답은 다 나왔어요. 한국은행에서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외환시장이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한다고 하면은 대출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